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 9번째 강좌로 경매가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황금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경매가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감정 가격의 20% 또는 30%가 떨어진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런 하자 없는 물건이 20%에서 30%씩 깎아주는 부동산 시장이 어디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20%씩 저감되는 법원이 있어요. 이제 법원마다 법원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 저감률을 따로 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씩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1억 원짜리가 있다. 감정 가격이 이제 이거 법원 경매 감정 가격입니다. 1억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요게 1억 원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요걸 이제 100% 이제 요거 100%라고 하겠습니다. 100%가 이제 시작을 하면 한 번 유찰되면 얼마로 떨어지냐면 8천만 원으로 떨어지세요. 어떻게? 감정가 대비 80%로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유찰이 되면 얼마로 떨어지냐면 6,400만 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20%씩 마이너스 20%씩이니까 80%를 곱해주고 또 여기다 80%를 곱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얼마가 되냐면 감정가 대비 64%가 됩니다. 만약에 또 유찰이 되면 여기다 또 80%를 곱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가 되면 대체로 5,120만, 그죠? 100 여기다 찍어요. 5,12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감정가 대비 50.2%까지 이렇게 떨어지세요. 한 번 더 하면 아마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40%까지 떨어지는 걸로, 41%까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물건마다 이제 다 특색이 있으니까 뭐 어떤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고 하는 것들은 그 개별 물건 성질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이렇게 20%씩 떨어지는 법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법원은 한 번에 30%씩, 25%씩 떨어지는 법원도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산 법원 같은 경우가 20%, 울산 법원 같은 경우가 25%씩 저감시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울산 법원에 가서 응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 30%씩 저감시키는 법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법원이 인천법원입니다. 인천법원은 30%씩 근데 인천법원 부천지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천지원도 인천법원, 요거 인천지방법원 얘기를 합니다. 인천법원 중에서 부천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부천도 25%씩 떨어뜨린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30%씩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30%씩 떨어진다면 감정가가 1억 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두 번째 한 번 유찰되면 얼마나 떨어지냐면 70%로 7천만 원 떨어집니다.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해야 되죠. 한 번 유찰되면 곱하기 70%.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4,900만 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만 떨어져 버려도 반값이 돼버린다 그 얘기세요. 이제 이거는 어떤 법원은 20%씩 떨어뜨리고 어떤 법원은 이제 30%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당 법원이 업무를 이렇게 수행할 능력 이런 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저감률을 이제 누가 결정을 하시냐면 지방법원장이 정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천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천법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경매 물건이 많은 동네입니다. 뭐 다른 어떤 동네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뭐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많고 법원에서 이렇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저감률을 낮춰버리면 어쨌든 3번 떨어졌을 때 거의 절반 가는 것보다 2번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면 훨씬 이제 품이 덜 들어갈 거 아닌가 봐요. 그래,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저감률이 이렇게 화끈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에서 이제 좋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결국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매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기 지우겠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매매 아니면 그냥 경매. 물론 뭐 여기에 뭐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고 불화받은 것도 있고 뭐 응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봐봐. 매매하고 경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요즘 이제 뭐 문제가 많이 된다는 증여받을 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교환할 수도 있어요. 내 거하고 네 거하고 가격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주거나 받거나 해서 서로 필요해서 가격 그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저기 뭔가 불화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대체로 보면 매매하고 경매가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 경매를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 소유권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매매인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조사는 안 해봤는데 혹시 그 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 한 99.5%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건 몽땅 합해서가 한 0.5%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요 중간 부분들을 다 빼고, 요 중간 부분들을 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게 매매 아니면 경매입니다라고 이제 보자 그 얘기세요. 매매 아니면 경매입니다라고 이제 볼 때, 그 이제 구강의 제목이 유찰될 때마다 입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이제 보조 제목이고요. 사실은 이제 경매 투자가 우리 인생에서 황금 열쇠가 되는 게 이제 이 강좌의 주제라면 매매 아니면 경매라고 봤을 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를 거래할 때, 그러니까 거래라는 건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소유권 이전받을 때, 그러니까 매매로 이전받는다는 말은 내가 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로 이전받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낙찰 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매매로 사는 거고, 살 때. 그럼 보세요.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어떤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는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서 뭐 이중 판매, 삼중 판매를 해버리겠다고 속된 말로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 먹으면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20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해보세요. 뭐 강남에 가면 25.7평짜리가 그 20억 하니까 20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부동산을 만약 2중 3중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알 수가 없으세요. 언제까지?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20억짜리 부동산 하나 내가 우리 선생님들이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20억짜리 부동산 하나 삽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그 거래를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일단 계약할 때 20억짜리라고 하면 계약할 때 한 2억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중간 정도에 가서 한 7, 8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계약금하고 합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기로 한 기간이 계약 기간부터 한 두 달 뒤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자.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럼 이제 계약 시 20%, 중도금 치를 때 나머지 한 8억,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한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에 사기로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계약금 주었어요. 중도금 주었어요. 10억이 넘어갔어요. 10억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다가 뭐 소유권 이전 매매 가등기를 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잔금 치를 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영상 강좌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잔금 치를 때까지 이 소유자가 그 기존에 지금 나한테 집을 팔겠다는 소유자가 몇 번을 계약금을 받았는지 중도금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을 그 젊은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복비 아끼겠다고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뭐 직거래 합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죠. 선생님들이 그 사람한테 몇 번째 보증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는지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지가 않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불안해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등기부를 떼본다 한들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시간이 무려 2달, 3달이라는 그 차이가 있을 때 선생님들은 그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2번을 팔았는지 3번, 그러니까 두 번째 계약서를 2번 썼는지 3번 썼는지 중도금을 2번 받았는지 3번 받았는지 4번 받았는지 5번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언제까지? 그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시간이 2달이고 3달이고 그 가운데 계약 치르고 잔금 치를 때까지 2달이고 3달이고 그 시간 갭이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굉장한 맹점입니다. 물론 다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정말 마음먹고 2중 3중으로 매매를 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세요. 그런데 위험하다니까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데 경매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이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냐면 국가잖아요. 여기는 개인이고요. 그죠? 국가가 법원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번 판에 한번 납찰시켰다가 그러면 또 다음 달에 그 물건 또 입찰시켰다가 또 그러나 그럴 일 절대 없다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주체가 국가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같은 이제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결국 법원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 섰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당사자가 국가라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과정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국세징수법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도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도 들어가고,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들어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법들이 정교하게 물려 돌아가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이 정한 규정대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국가가 우리 그 낙찰자들 상대로 해서 쉽게 말하면 사기칠 일은 없다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세요. 근데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쭉 이렇게 어떤 가정을 하나 두고서 맞아.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소유권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전 매매 가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슨 또 장난을 칠 수가 있겠구나. 누구는 매도자는. 근데 국가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처럼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사기가 금액도 크잖아요.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하에서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인터넷 사이트 보고 직거래 안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고 복비를 좀 들더라도 중개업소 의뢰해서 보통 사는 방법으로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개업소 지나가시다가 부동산 가게 지나가시다가 그 문 앞에 써져 있는 그렇죠 부동산 문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 보증 범위가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 보증공제 한도가
대부분이 아마 1억 정도까지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일로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그럼 중개업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주 책임이니까. 그러면 20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하는데 중개업소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보증 한도액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보증제도는 있으나 마나다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국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 같은 사람들한테 염려를 주지 않는다 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법원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지면, 세 번 떨어지면 반값이고, 그 다음에 30%씩 떨어뜨리는 그 법원에서는 두 번만 떨어져도 감정가 대비 49%밖에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떨이 시장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부동산 떨이 시장이.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어쨌든 경매가 우리 선생님 한번 공부를 하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